네, 안녕하세요. 맨땅 그래픽의 맨땅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캐릭터에다가 저희는 카메라를 세팅해서 카메라 애니메이팅 작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카메라 애니메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필요하죠. 카메라 부분은 자, 이쪽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카메라가 있는데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카메라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자, 여기 카메라가 하나가 생성이 되죠. 자, 가운데 휠 버튼을 이렇게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각 뷰에서 이 카메라가 보이죠. 이 퍼스펙티브에서 나는 카메라 뷰 모드로 놓겠다라고 한다면 자, 이쪽 창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이 카메라에 가시면 카메라 선택하셔서 여기 부분 있죠. 네모난 부분.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카메라 모드가 돼서 움직이는 화면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카메라를 애니메이팅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여기 타임라인에 가셔서 자, 저는 0프레임으로 갔죠. 자, 여기 오토키를 클릭해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코디네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지금 키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저는 이 상태에서 키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키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이 타임라인에서도 이렇게 키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애니메이팅 하는 방법은 자, 저는 0프레임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요. 자, 60프레임으로 이렇게 가서 카메라를 이렇게 앞으로 당겨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도 키가 들어가면서 지금 여기는 빨간색으로 키가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스케일과 로테이션 부분에는 빨간색 점이 들어가 있지 않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60프레임에 지금 스케일과 로테이션 부분은 키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포지션에만 저희가 키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0프레임에서 플레이 하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다른 뷰에서는 이렇게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 카메라 뷰 모드에서 움직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쪽 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0프레임에서 60프레임까지. 네. 좀 빠른가요? 자, 좀 빠르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카메라를 선택하시고 자, 이 부분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뒤로 밀릴 수 있겠습니다. 자, 90프레임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네, 이렇게 밀었고요. 다시 0프레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플레이. 네, 이렇게 애니메이팅 되는 게 볼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조절하는 방법은 자, 90프레임으로 갔을 때 나는 좀 덜 들어간 것 같다. 더 깊게 들어가고 싶다. 더 줌인돼서 들어가고 싶다면 자, 더 달리돼서 자, 이런 카메라 워킹을 달리라고 하죠. 달리샷.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토키가 먹어 있기 때문에 움직인 부분에 이렇게 키를 세팅을 잡으시면 여기까지 이제 애니메이팅이 되는 거죠. 다시 플레이. 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좀 빠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카메라를 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간 것 같아서 자, 카메라를 선택하시고 자, 이쪽에서 이렇게 조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조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자, 이 퍼스펙티브, 이 카메라 뷰 모드에 오셔서 지금 이쪽 부분 있죠. 이 부분으로도 이렇게 조율을 하면 키가 지금 먹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에서도 카메라의 위치를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플레이. 네,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상태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가는데 카메라가 회전도 하고 싶다면 자, 이 회전 버튼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돌리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로테이션에 키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플레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자, 시작점이 좀 더 와이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빼셔서 카메라의 위치를
자, 이 모드가 카메라 뷰 모드니까 가능한 겁니다. 다시 플레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좀 더 저는 천천히 가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지금 이 타임라인 뷰에 프레임, 러닝 타임이 90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150으로 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50 하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이걸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늘리시면 150프레임까지 확장된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다시 끝 프레임에 이 90프레임의 카메라의 위치를 120프레임으로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플레이. 네, 하게 되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 끝부분에 카메라는 회전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의 위치가 이렇게 회전되면서 이쪽으로 위치된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됐죠. 저는 다시 카메라를 선택하셔서 자, 이쪽 부분의 위치를 이쪽으로 이렇게 그냥 갖다 놓겠고요. 자, 카메라의 회전값도 자, 이쪽에서 한번 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도 위치 조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카메라의 위치 조율이나 회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을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레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자, 이 부분도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자,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자, 카메라 선택해 주시고, 자, 저는 좀 더 줌인을 이렇게 놓겠고요. 여기 무브 툴이 있죠. 무브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카메라의 위치도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플레이. 자,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들 때까지 세팅을 잡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위치를 잡았고요. 자, 플레이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 봤습니다. 자, 이 카메라를 한번 렌더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 카메라를 일단 1번 캠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캠이라고 이렇게 놨고요. 자,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렌더 세팅으로 가야겠죠. 네, 저는 일단 이렇게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이렇게 체크된 상태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웃풋 선택해 주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1280에 720p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필름 앤 비디오에 가시면 여러 가지 세팅이 있는데 저희는 HDB 사이즈, 네, 요 사이즈죠. 네, 요걸로 세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HD 작업물, FHD 작업을 진행할 때는 네, 요걸로 세팅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자, HDB 사이즈로 이렇게 세팅하도록 하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두시고 여기 보시면 프레임 랭지, 프레임의 길이를 세팅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0프레임부터 일단은 120프레임까지 됐으니까 일단은 120프레임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이브, 저장 위치를 선택해 줘야겠죠. 저는 C4D 렌더링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들어가셔서 저는 1번 캠. 네, 이렇게 놨고요. 자, 저장. 네, 이렇게 눌렀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알파 이미지, 알파의 이미지가 이렇게 빼져 있는 부분을 저희가 렌더링 하기 위해서는 포맷은 TIF 또는 뭐 PNG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포맷을 여러분들이 고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알파가 들어가 있는 확장자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PNG로 놓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알파 채널이라고 있는데 이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이트 알파까지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렌더링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가셔서, 자, 여기 가시면, 자, 렌더 투 픽처 뷰어라고 있죠. 이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하게 되면 이렇게 렌더링 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한 프레임 렌더링 지금 진행하는데 한 4, 5초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가 더 느리거나 한다면 좀 더 렌더링 시간이 느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렌더링 타임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3프레임. 네,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120프레임까지 가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할 때 렌더링 타임도 항상 작업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충분히 두셔서 작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렌더링이 한번 이렇게 렌더링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좀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집을 하시면서 렌더링 타임이 조금 너무 빠르거나 느리거나 했을 때는 다시 렌더링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렌더링 할 수 있는 시간을 항상 충분히 여유를 가지셔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렌더링 하는 걸 보시면 렌더링 하는 면이 점점 커질수록 렌더링 타임은 더 느려진다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놔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오브젝트가 단일 오브젝트라서 렌더링 타임이 이런 부분인데 이 다른 오브젝트들도 여러 개가 있다면 렌더링 타임은 더 늘어나겠죠. 지금 저희가 보시면 저희는 GI 세팅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세팅을 렌더 세팅에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느려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다급하게 빨리 이렇게 작업을 진행해야 할 때는 GI 세팅을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럴 때는 렌더링 타임이 훨씬 절약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빨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빨리 렌더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GI 세팅을 꺼서 기본적인 라이팅 세팅으로 전체적인 느낌을 잡고 뭐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그런 합성 프로그램에서 좀 더 어떤 때깔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다듬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렌더링이 됐습니다. 네, 거의 20분 정도 렌더링이 소요가 됐네요. 네. 네, 이번에는, 자, 이 GI 세팅을 언체크해서 한번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언체크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 위치를, 자, 캠 1번인데, 캠 1번, no GI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 다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 네, 렌더 속도가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GI를 사용하지 않고도 때가를 낼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GI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빛의 그런 계산 방식을 이용하는 건데
어느 정도 선에서 GI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렌더링 할 때는 빨리 렌더링 할 수 있지만 그 GI의 어떤 그 느낌이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표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안 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차후 뭐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합성 프로그램에서 때가를 좀 조절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렌더 타임에 대한 부분은 항상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렌더링 하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으면서 그 소요될 부분의 시간을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이 오히려 효율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렌더링 세팅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팅, 여러분들이 필요한 세팅으로 잡아서 렌더링 작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렌더링을 했는데요. 거의 2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거의 좀 전에 저희가 GI를 사용한 것보다 20배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시간적으로. 네, 자,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된 상태고요. 저희는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몇 대 좀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토키를 꺼줘야겠죠. 네, 그리고 나서 자, 카메라를 하나 이렇게 꺼냈고요. 자, 카메라에 저희는 2번 캠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2번 캠이라고 이렇게 놓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카메라, 이 세팅되는 부분, 카메라 모드 2번 캠 모드로 클릭, 네, 놓도록 하겠고요. 저는 일단 자, 1번 캠이 풀샷이라면 저는 2번 캠을 일단 이렇게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놓고요. 자, 이렇게 놔서 자, 저는 자, 오토키에 키를 클릭하겠고요. 자, 키 클릭. 저는 0프레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90프레임으로 이렇게 가서 저는 카메라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샷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 네, 이런 느낌이죠. 네, 네, 좀 더 뒤로 빼볼까요? 네, 자, 2번 카메라를 이렇게 놨고요. 자, 여기 그리드가 좀 보기 좀 불편한데 그리드를 언체크해서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플레이. 네, 네, 일단 이렇게 놨고요. 다시 카메라를 또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키 언체크 하겠고요. 다시 카메라 자, 생성하셔서 3번 캠. 자, 요번에는 자, 다시 3번 캠 눌러서 카메라 모드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자, 이렇게 한번 놔볼까요? 그러면 자, 빠져서 네, 일단 이렇게 카메라를 자, 세팅을 하겠고요. 다시 0프레임으로 가셔서 자, 3번 캠 선택된 상태에서 자, 오토키 그리고 키 클릭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일단 100프레임 왔을 때 자, 카메라가 이렇게 회전되면서 자, 요렇게 한번 세팅을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 네, 자, 이런 상태가 됐는데요. 자, 이것도 한 120, 140. 자, 이 상태에서 4개의 뷰로 가겠고요. 자, 라인이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는데 저는 140. 자, 70프레임 가운데 부분에 가셔서 저는 카메라를 좀 이렇게 뒤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다시 플레이. 네. 자, 이렇게 되네요. 다시 한번 플레이. 네. 지금 이런 움직임을 지금 만들어냈는데, 자, 이런 움직임의 디테일은 저희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윈도우에 들어가시면, 자, 트랙, 자, 타임라인에, 자, 이쪽에 보시면 타임라인 커브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을 핸들링 하는 겁니다. 자, 3번 카메라에, 자, 포지션 봐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자, Alt키하고 오른쪽 키 누르시면 이렇게 스케일이 조절이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셔서, 자, 이쪽 부분이 커브가 이런 형태로 지금 됐는데, 요거를, 자, 선택하셔서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 디테일하게 만들 때는 이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와, 이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네, 만져줘야 됩니다. 이거는 애니메이션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스케일에는 키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렇게 커브가 생성이 안 되어 있고요. 자, 로테이션 봐볼까요? 자, 로테이션도 이렇게 휠을 드래그 하시면, 네, 이렇게 커브의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70프레임에 키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결론적으로는 포지션에 이 70프레임의 키가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플레이. 네, 좀 더 부드러운 카메라의 워킹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카메라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키 언체크 하겠고요. 자, 카메라, 자, 이렇게 생성하셔서, 자, 4번 캠. 다시 카메라 뷰 모드 클릭 했고요. 자, 요번에도 클로즈업, 좀 비클로즈업 느낌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다시 0프레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키 클릭, 자, 오토키 키 클릭, 자, 선택했고요. 저는 90프레임으로 가셔서 살짝 빼볼까요? 요 정도면. 네. 자, 이렇게 하나 놨고요. 다시, 자, 또 하나 카메라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클릭. 자, 마지막 샷이니까 저는, 자, 5번 캠, 자, 풀샷 모드로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놓을까요? 자, 카메라의 위치를 정확하게, 자, 이렇게 가셔서, 자, 카메라 선택해 주시고요. 자, X 0, Y도 일단 0, 자, Z도 일단 0 이렇게 놓겠고요. 다시 카메라를, 자, 여기 보시면 이 로테이션도 지금 들어가 있는데 로테이션도 0, 0, 0, 네, 이렇게 놨고요. 자, 위치만 이렇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놔볼까요? 이 상태에서, 자, 오토키 클릭, 키 클릭, 자, 한 120 정도에, 자, 줌아웃을 이걸로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카메라 이런 워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걸 지금 저희는 다루고 있습니다. 더 요란하게, 더 현란하게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기본만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좀 역동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자, 로테이션으로, 자, 이렇게 놔볼까요? 이렇게 가면은 Z축을 플레이. 자, 로테이션에 키가 안 들어갔네요. 자, 5번 캠 선택하셔서, 자, 키 클릭이 됐죠. 다시 120프레임 가셔서, 자, 자, 오토키 클릭. 자, 120프레임에서 0 하게 되면, 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저희가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플레이. 네.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이 정도? 네. 120프레임에서는 좀 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자, 플레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 상태에서 저희는 카메라 애니메이팅 준 부분들을 한 번씩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캠 먼저. 자, 1번 캠이 요거였죠. 네. 이렇게 갔다가 다시 2번 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요. 다시 3번 캠. 다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요. 다시 4번 캠. 다시 클로즈업에서 살짝 달리아웃 되다가 다시 5번 캠. 자, 5번 캠. 자,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빠지는 그런 영상의 장면을 저희가 카메라 애니메이팅을 통해서 샷들을 만들어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